자, 가치 투자의 기본을 알려주겠다. 박준현 대표입니다. 쑥스러우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일일 대표 자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성신양해입니다. 네, 먼저 회사 소개 간단하게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업력이 상당히 깁니다. 67년도에 회사 설립됐으니까 지금 한 50년이 넘었네요. 시멘트 겸 레미콘 회사다. 대부분 시멘트 회사들이 레미콘을 겸하고 있는데요. 회사 매출 비중은 시멘트 쪽이 약 66%, 그 다음에 레미콘 사업이 68%, 그다음 이제 운송과 관련된 기타 부분 자체가 16% 정도 매출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이제 단양에 공장이 있고 또 충북 청원에 공장 2개 공장이 좀 있어요. 시멘트 회사는 이제 킬른수로 좀 따지는데 킬른이 한 1호기에서 6호기까지가 있는데 4호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5개 킬른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98년도에 도입된 킬른 6호기가 회사가 최신 설비여가지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생산 효율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단일 규모로서는 아마 규모 자체가 아시아에서 아마 최대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의 그 업계 시장의 위치를 좀 표를 좀 먼저 보여주시면 회사가 현재 시멘트 업계 1위가 쌍용 CN이죠. 쌍용 양해입니다. 19.2%인데 이 자료는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요. 좀 다시 보시 최근에 시멘트 업계 자체가 2016년도에 많이 재편이 됐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1위는 이 한일 시멘트가 현대 시멘트를 인수했죠. 현대 시멘트가 과거에 성우 계열인데 인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두 개 합치면 아마 22% 되기 때문에 쌍용 양해를 추월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시멘트가 한라 시멘트를 인수하면서 그렇지만 점유율 자체는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1위는 쌍용 양해하고 한일 시멘트, 그 다음에 3위, 4위가 이제 삼표하고 성신양해인데 점유율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3표가 3위 정도 되기도 하고 성신이 3위 정도 되는 3위권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거느리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제 투자 포인트죠. 주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 좀 드리면, 먼저 표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자, 먼저 시멘트는 거의 내수 쪽이고 전방산업 자체가 건설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 수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올해 건설 수주, 작년도에 먼저 194조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건설 수주는 박근혜 정부 2015년도에 아파트 분양 열기가 불리면서 그때 158조 원 올라선 뒤로 거의 평균 150조 원 유지가 좀 되다가 작년도에 194조 원 급증을 했고요. 올해 현재 본래 연초에는 200조 원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20조 원이 넘어갈 거다. 이게 이제 수주분이니까 선행지표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선행지표는 뭐냐면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건설 수주액, 최근에 조금 전에 연말 목표니까 최근에 1분기 정도 수주 분명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착공이 중요합니다. 시멘트가 착공을 해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올해 1분기 때 건설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31.8%. 앞서 작년 수주가 194조 원이고 올해 220조 원은 충분히 달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착공이 1분기 때 17.8% 증가됐다. 수주만 증가된 게 아니라 수주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건설업체 수주 착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은 2015년도에 앞서 박근혜 정부 때 52만 가구가 아파트가 피크를 쳤습니다. 그때 건자재 쪽이 이따 표를 보시겠지만 성신양해도 주가가 2만 원 넘어갔고요. 당시에 한샘이라든가 관련 건자재 관련 종목들이 30만 원 넘어가면서 건자재 빅사이클이 왔던 시기입니다. 그때 52만 가구인데 그대로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도 36만 가구, 올해 이제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47만 가구 정도까지 분양 시장이 증가가 될 거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5월 달까지 분양을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 5만 가구 이상이 더 분양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업계 매출이겠죠. 시멘트 업계 자체가 작년도까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가격도 낮았고, 가동률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액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시멘트 가격도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가격도 올라가면서 1분기 때 지금 시멘트가 없어서 못 판다 그러니까 분명히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될 것 같다. 자,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국은 왜 그러면 시멘트 중에서 성신양이냐? 시멘트 많지 않습니까? 우량한 한일 시멘트도 있고 요즘 잘 나가는 삼표 시멘트도 있고 남북 경영 관련 현대 시멘트도 있고 있는데 자, 이게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4분기 매출액입니다. 최근부터 이게 예상하다가 작년도 4분기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쪽인데 시멘트 업계에 전체적으로 작년 4분기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실적을 비교할 때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기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년 동기와를 비교해야 됩니다. 즉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4분기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4분기를 비교하면 성신양에만 4.6% 증가했고 그다음 쌍용이 2점, 나머지는 다 역성장을 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작년 4분기인데 올해 1분기가 중요하겠죠. 올해 실적이. 자,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시멘트 업계 중에서 성신양의 매출액이 독보적입니다. 2020년도 1분기 때 성신양의 매출액이 1,300억이었습니다. 영업적자 144억이 났고, 근데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2,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가장 독보적으로 상승했다. 여타 다른 회사들은 증가율이 미미했죠. 전반적으로 증가된 이유 자체가 올해 1분기부터 건자재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영향을 그중에서 성신양해가 가장 독보적으로 수혜를 받았다. 아마 한일 시멘트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 시멘트 인수 효과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성신양해가 실적이 좋아졌느냐 여기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멘트 가격 인상분인데요. 올해 이제 시멘트 가격은 오늘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5.1% 인상이 됐는데 성신양해는 1분기 때 미리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시멘트 업계 자체가 공정거래에 걸리기 때문에 단합 때문에 서로 함께 인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신양해가 먼저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원래 6만 600원 정도 되는데 이때 가격 인상을 7만 548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16.7%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을 한 회사가 아시아 시멘트가 약 10% 정도 인상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이번에 7월 1일 날 가격 인상이 얼마가 됐느냐. 원래 시멘트는 가격은 유통 가격이 있고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유통 가격이고 고시 가격인데 고시 가격은 본래 7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업황이 안 좋으면 실질적으로 고시 가격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유통 가격이 되는데 유통 가격 거래되는 가격이 평균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은 5.1%밖에 인상이 안 됐지만은 현재처럼 시멘트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거의 고시 가격 이상에서 거래한다. 현재까지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고시 가격이 7만 5천 원이었지만은 거의 6만 원대 정도의 거래가 좀 됐다. 그래서 시멘트가 실제 5%밖에 인상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상된 효과 자체는 30% 이상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성신양해가 독보적으로 가격 인상이 됐다. 자,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요. 자, 그렇다면 시멘트 가격이 어느 수준이냐, 우리나라가 시멘트 가격이 글로벌 국가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격 인상이 됐으니까 7만 5천 원이 된다 한다고 우리나라 아래쪽에 있는 인도네시아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11개국 평균이 11만 원대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멘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자, 다음 표를 좀 보시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1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죠.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 자, 1분기 실적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멘트 회사는 계절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멘트 회사는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현재와 같은 6월, 7월 달이 장마 시즌이기 때문에 또 비수기예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2분기 때 가장 좋고 또 4분기 때 좋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멘트 회사는 1분기 때 대부분 다 실적이 안 좋고 일부 회사는 적자입니다. 예, 적자죠. 대부분 다. 쌍용 양해만 1분기 때 흑자가 났죠. 작년 1분기 때. 자,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 가장 영업이익이 증가폭이 큰 회사가 성신양해지 않습니까? 작년 1분기 때 144억. 근데 성신양해 다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럼 성신양해가 작년 1분기가 적자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에 성신양해는 계속 1분기 때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딱 한번 2017년도에 보니까 22억 흑자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83억 흑자가 났다. 이게 의미 있는 턴 어라운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게 되게 되면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시멘트 업종 밸류. 왜 이제 성신량이냐? 제가 이제 밸류를 계산해 봤습니다. 주요 시멘트 회사들. 맨 위쪽에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를 가장 먼저 보실 때는 종목 먼저 시가총액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물건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좋은 회사는 시가총액 1위인 쌍용리가 시가총액 4조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일시멘트가 1조 원대, 그다음에 현대한일시멘트가 6,700억. 예, 맨 아래쪽에 성신양해입니다. 물건 가격으로 따지면 성신양해가 가장 싸죠. 2,990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높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봐야 되니까. 자, 실적 전망치입니다. 실적 전망치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성신양해가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거의 3위권이라고 그랬어요. 3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거의 캐파가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은 실적 전망치인데, 실적 전망치는 참고로 제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실적 밸류는 3월달 이후에 안 나와 있어요. 가격 인상 이후로. 제가 추정을 해서 해온 내용이고, 과거에 제가 성신양해를 기업 탐방 가본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분석 보고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신 밸류로 따지면 PBR이 낮은 수준이고 시가총액이 낮고, 근데 충분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적 전망치라든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시멘트 업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성신양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건자재 쪽 업황 자체는 저는 현재 실적 피크아웃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실적 피크아웃에서 자유로운 쪽이 건설을 자동차, 건자재 이쪽이라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건자재 업황 자체는 제가 2023년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멘트가 가장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성신양해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성신양해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갈 텐데요. 잠깐 규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30초, 그리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엄하게 지킬 테니까 세 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문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네, 예, 명준 운용님. 예,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ROE의 대명사이신 박준현 운용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신양해는 그 ROE가 최근 3개년 보면 5 이하, 그리고 아까 운용님께서 직접 추정해 주신 ROE로도 한 8.8인가 그 정도로 봤습니다. 그 ROE의 대명사인 박준현 운용님께서 ROE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신양해를 또 추천해 주신다면 특별히 이유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표로 나와지면 앞서 표를 좀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맨 마지막 자료가 11쪽이죠. 예, 마지막 11쪽입니다. 자료입니다. 예, 9.0으로 계산이 됐네요. 예. 자, PBR과 ROE 관계. 당연히 PBR이 낮으면 ROE가 낮습니다. PBR이 높으면 ROE가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유망 종목으로 고를 때 ROE가 높으면서 PBR이 낮은 종목이 가장 투자 대상이겠죠. 근데 PBR은 그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PBR 지표 자체가 주가 순자산 비율이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ROE는 낮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유망 종목을 고를 때 본래 이게 실적 턴 어라운드지 않습니까? PBR이 낮은 종목이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면서 ROE가 개선되는 종목이 이른바 대박주입니다. 만약에 현재 ROE가 9.0인데 실적이 더 상향 조정이 돼가지고 ROE가 실적 상향되면 자기 자본율이 9.0이 예컨대 11%, 15%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100%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그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다만 자산 가치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ROE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하방은 지지가 된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네, 강재현 운용님. 아까 이제 그 시멘트 가격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시멘트 가격의 인상폭이 사실은 너무 작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연탄 같은 경우는 시멘트 만들 때 보통 한 10% 정도의 원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연탄 같은 경우 현재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시멘트 가격이 5.1% 인상한다 해봤자 실제로 그 원료비도 제대로 못 뽑는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물류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유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도 원가 부담에 있을 텐데 5.1% 상승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시멘트 가격 인상이 5.1이고 2014년도 이후에 7년 만의 인상이기 때문에 7년 만의 인상폭 치고는 상당히 적습니다. 5.1%니까 업계에서 요구했던 게 10%였거든요. 유연탄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 감안하면. 근데 이제 유연탄 가격이 이 시멘트 업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30% 정도 됩니다. 성신양해 같은 거 보니까 1년에 600에서 700억 정도가 유연탄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연탄 가격이 작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게 유연탄 가격 성신양해로 따지면 유연탄 가격이 600억 정도 600억인데 100% 났으니까 300억 정도 더 비용이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품 가격 앞서기때 16.7%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성신양해가 연간 매출액이 7천억이었어요, 작년도. 올해는 8천억 예상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매출액으로 따지면 1천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1천억이 늘어나는데 원재료 비용은 300억 정도가 더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격은 인상이 덜했지만은 물론 시멘트가 없다 보니까 유통 가격대에서 할인을 안 받고 정상 가격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 가격은 5%밖에 상승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유통되는 가격 자체는 시장에서는 20% 이상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질문 네, 있으십니까? 먼저 멍질 운영부터. 예. 지난달인가 이제 나온 뉴스 기사를 보면 이 성신양해가 상속 증여가 이제 다 장남과 차남한테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장남한테만 이 100% 지분을 주고 차남한테는 이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안 줬는데 그 차남이 이제 갖고 있는 회사, 차남이 갖고 있는 진성 레미콘, 성신산업 이런 데가 이 자회사가 아닌 그냥 독자적으로 100% 지분을 차남이 갖고 있는 회사라인데 그 두 회사로 그냥 거의 일감을 좀 많이 몰아준다. 집중적으로 몰아주지만 중견기업으로 등록돼 있어서 네. 일감 몰아주기에는 적용을 안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또 추후에 어떤 리스크가 될 요인이 되진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 관련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시멘트 회사들이 다 레미콘 회사를 다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레미콘 가격도 인상이 좀 됐고요. 근데 그거는 그 자회사 진성 레미콘 아까 성신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성신 자회사들 제가 봤는데 성신양해가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신 회사의 주주지 보시겠지만 진성 레미콘하고 레미콘 회사들 봤는데 100% 성신양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감 모르족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 개별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명중이 대주면 그 얘기 통할 수 있겠지만 성신양해가 100% 갖고 성신양해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강진우 의원님. 네. 그 시멘트 업계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쌍용 ENC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한일 시멘트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 사실 증권사에서 자료 찾다 보니까 6월 최근 들어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ROE라든지 나머지 부분이 사실 성신양에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자료가 이제 발표한 날짜가 6월 27일, 8일 이때쯤 나왔던 증권사 자료인데 좀 잘 찾아냈죠 제가.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쌍용 ENC 같은 경우가 밑에 ROE 같은 경우가 올해 예상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성신양해를 보게 되면 4.4% 정도 ROE가. 그러니까 박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신양해의 네. ROE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밸류적인 부분에서가 이제 다른 기업이 좀 더 싼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성신양해가 다른 시멘트 업종에서 아까 매출의 증가가 굉장히 크게 나왔던 부분은 인상분이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도 보면 그만큼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의 증가가 2분기 이후에 다른 데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성신양해는 1분기 때 인상을 했고 타 회사들은 가격 인상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 자체가 비싸게 전개되는 거니까. 근데 이 실적 자체가 아마 그 보니까 거의 3월 달에 나온 자료 외에는 없어요. 성신양해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3월 달에 나온 자료 그 이후에는 약간 탐방 보고서 형식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고서 나오는 형식 자체는 쌍용양해 위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컨센서스라고 좀 비교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분기 단위별로 회사의 성신양해라든가 다른 것들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제 근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주가 자체가 상대적 저평가를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이 이런 관심이 되지 않는 부분 자체를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는 좀 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부분 자체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가격 전략 얘기 안 합니까? 아, 맞다. 가격 전략. 저도 모르게 박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 네. 일단 가격 전략은 예사 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건자재 업황 자체가 빅 사이클이거든요.
2015년도에 주가 자체가 2만 원대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퀵아웃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쪽이 건설, 건자재라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일단 18,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